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다가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잠자는 심사인당 5만원권 한수일이 25.4% 역대 최저입니다. 이것과 부동산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5만원권 한수일이 25.4%가 부동산과 무슨 관계가 있나? 저는 이게 엄청난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풀리면 아파트 가격, 부동산, 토지 가격이 또 한 번 폭등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신사임당이 사라졌어요. 이제 사라진 이유는 뭘까? 해석하는 사람은 역대 다 다를 겁니다. 인터넷에 제가 네이버 검색창에 쳐봤습니다. 증발하는 5만원권, 나이가 어린 고액권이라서고, 그 다음에 심사인단 실종사건 하는 5만원, 심사인단 젊어서 고액권 실종사태가 이러고 있어요. 아시아경제, 심사인단 젊어서 고액권 실종사태, 조선일보, 코로나 심사인단 직콕 풍기, 꼭꼭, 이거 서울신문이네요. 그 다음에 꼭꼭 숨은 심사인단 어디로 한원권, 5만원권 풍기, 아주경제, 축의금 내야 하는데 5만원권 안 보이네. 심사인단이 어디 계세요? 잠자는 심사인당 5만원권 한수율 25.4% 역대 최저치 머니픽 네이버 뉴스네요. 자, 심사임당 직콕 중 5만원권은 해수율 적었다 이거겠죠. 문화일보고요. 그만큼 심사임당 어디로 갔나 5만원권. 심사임당 어디로 갔나 코로나8 5만원권 돈맥갱아 심화 뉴데일리 신문이고요. 채널A 꼭꼭 숨은 심사임당 5만원권 75%가 사라진 이유. 그 다음에 심사임당 실종사건 심사임당 이렇게 계속 있네요. 쭉쭉 계속해서 심사임당 관련 왜 심사임당이 이렇게 사라질까? 여러분은 이게 왜 사라졌다고 이렇게 생각할까요? 장롱 속에 숨어버렸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이것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이거 돈이 먼저 풀린 것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요. 한국에서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습니다. 물론 그런 통계는 한번 그냥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전문 기관에 의하면 미국이 창건된 이후로 2020년에 발행된 코로나 사태 2020년에 발행돼서 2020년에 1년 만에 발행된 금액이 그 전에 발행된 총액보다 더 많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남북전쟁에서 죽은 그 군인 민간인 숫자보다 2020년 1년에 죽은 그 코로나에 걸려서 죽은 숫자가 30만 명이 넘어서서 미국 그때 내전에 일어났던 그 전쟁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전쟁 아닌가요? 일단 전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많이 죽었죠. 그 다음에 유럽도 많이 죽었죠.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은 각자가 해석이 틀리겠지만 어쨌든 결과는 돈이 숨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냐? 전 세계적인 현상이란 거예요. 전 세계적인 현상. 근데 우리나라가 더 심하죠. 다른 나라들은 그 해수율이 안 되는 게 이제 20%, 30%, 40%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75%가 해수율이 안 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돈을 현금으로 박아놓은 건지 아니면 어디 다른 데다가 꼽을 치는 건지 이제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는 무엇이 해결이 되면 이 돈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 이거죠. 이 돈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겁니다. 무엇이 해결되면? 코로나가 해결되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게 저의 관측입니다. 2020년에 부동산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2020년에 부동산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이 폭발적으로 돈의 화폐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무슨 현상이 벌어졌죠? 전 세계에 있는 부동산 가격들이 다 올랐어요. 대한민국만 오른 게 아니라 지금 부동산 가격 올랐다고 이제 문재인 정부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파적 시각에서는 더 뭐 비난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우파든 뭐 좌파든 어느 정권이 잡았든 간에 부동산 가격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화폐의 발행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뭐 대도시 국가들은 지금 다 인구 1,000만이 넘어가는 전 세계인 도시들은 부동산 가격이 다 튀어 올랐습니다. 안 튀어 오른 나라 없어요. 다 튀어 올랐어요. 직장 잘리고 뭐하고 뭐 했는데도 가격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장 잘리고 뭐 했어도 없어도 무엇의 힘에 의해서? 그렇죠. 화폐의 힘에 의해서 부동산이 올라가는 겁니다. 인구의 힘에 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올라간다고요? 화폐 발행의 힘에 의해서 올라간다고요. 거기다가 화폐 발행이 어마어마하게 발행돼 버리니까 뭣도 같이 덩달아 올랐습니까? 주식도 같이 튀어 오른 겁니다. 여기. 그리고 근데 한국이 역대 정권에 있어서 뭐 김대중, 김영삼, 그다음에 뭐 그 위쪽 뭐 전두환이 노태우 쪽 있고 하여튼 정권마다 다 있었죠. 그다음에 뭐 노무현, 그다음에 뭐 박근혜, 이명박 뭐 쭉쫙 있었죠. 근데 두 대통령 때 가장 많이 올랐죠. 문재인 대통령 때가 지금 아직 임기가 뭐 3년 좀 넘었는데 다른 대통령 5년 한 것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오르는 게 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님이시죠. 이제 이렇게 되어졌어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많이 오르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또 현 정부가 부동산 공급을 확실하게 줄이겠다. 수요는 많은데 확실하게 줄이겠다는 시그널을 같이 보내버렸어요. 이게 화폐 발행은 어마어마하게 넘쳐나는데 거기다가 또 공급을 확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인구 1,000만 이상 대도시, 전 세계의 대도시보다 서울에 있는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이렇게 배 이상 올라버리는 이런 기현상이 발생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원권이 사라졌어요. 이 5만 원권이 사라지고 5만 원권이 풀리면 5만 원권이 다시 풀리겠죠? 사람들은 이런 코로나가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돈을 숨깁니다. 돈을 아낍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6.25 전쟁을 거치고 나서 지금도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 또 그리고 6.25 전쟁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걸 간접적으로 아들들이 그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왔어요. 일제시대 때 이야기도 들어왔고, 그래서 본능적으로 다른 나라의 그 환난과 재난이 더 없는 유럽이나 뭐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돈을 더 움켜잡는 게 더 강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이 증발되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발생되어졌을 때,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독일은 어마어마한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전쟁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발행을 했고, 그 돈이 국민들한테 계속해서 들어갔었죠. 근데 전쟁 중이기 때문에 화폐를 발행을 해도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났어요. 왜? 국민들이 일단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 아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껴. 움켜쥐고 아껴. 쌓아놓고 있죠. 그리고 전쟁이 해결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같이 튀어나와서 폭발적인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립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도 폭등해서 올랐습니다. 그렇죠? 자, 그 이후에 이걸 또 먼저 연합국 측하고 그 전장의 폐비에 대한 배상금을 하기 위해서 또 인위적으로 그 독일 정부가 화폐 발행을 완전히 그냥 발행을 해서 초인플레이션 대응한 거, 그것은 일단 설명을 빼고요. 이것하고 이제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여기까지가 지금 뭐냐면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 의도를 아시겠죠? 지금 이 5만 원권이라든지 5만 원권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이, 제가 봤을 때 본인이 공무원, 남편도 공무원, 부인도 공무원,
남편이 공무원, 부인이 뭐 공공기관, 남편이 공공기관, 부인이 뭐 공무원, 이러신 분들은 소비 형태가 그렇게 줄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왜냐면은 급여가 줄지 않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코로나 사태가 터진 뭘 하든 똑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가 다 자영업자거나 부부가 다 월급쟁이거나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적인 이런 사람들은 이 경제가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긴축 정책, 지금 아끼는 대한민국의 모든 대부분의 국민들이 돈이 발생되면 엄청나게 아낄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아낀다라는 그것, 그리고 또 뭐냐면 어떤 기업체, 자영업자, 어떤 사업하시는 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현금을 움켜쥐는 거예요. 현금으로도 움켜쥐어서 금고에다 처박아 두기도 하고, 또 뭐냐면은 은행에다 처박아 두기도 하고. 좀 제가 좀 용어 자체가 좀 그렇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험한 말을 좀 썼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되어질 거란 거예요. 불법적인 것 때문에 뭐 이게 뭐 숨겨두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합법적인 미래를 위해서 숨겨두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저도 뭐 회사 생활 했는데, 회사에서도 오너가 본능적으로 회사 금고 안에다가 큰 금액들을 많이 비치를 해둡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불확실성이 계속 증가되면 돈을 이렇게 현금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부자가 아니어서 제 집에 금고가 없습니다만은 많은 부자들은 있잖아요. 집에 개인적인 금고가 있습니다. 금고. 또 아니면 자기 자영업자의 이제 사업이 잘 되신 분들은 또 자기 매장에, 회사에, 회사라면 회사고 조그마한 매장이라면 매장에 그 안에 다 금고가 있어요. 그 금고 안에다가 현금을 5만 원권을 쌓아둘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2021년 후반기나 어쨌든 2022년에는 해결이 될 거라는 거죠. 뭐 상반기 해결될지 2021년 하반기 해결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해결될 거예요. 해결되면 어떻게 되죠? 돈이 폭발적으로 쓰일 겁니다.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물가가 튀어오르고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튀어오릅니다. 향후에 그래서 저는 코로나 사태가 해결됐을 때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오를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을 규모를 계속해서 뭐 공급 정책을 줄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 못하고 있고,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공급되고, 광역시도 재건축, 재개발 뭐 이렇게 해야 되죠. 아니면 지구 단위를 지정해야 되는데, 지구 단위 지정도 지금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게 뭐 상기 신도시라고 하는데, 그 상기 신도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토지 보상 뭐 이런 거 작업하고, 인프라, 뭐 도로, 상하수도 이런 거 뚫으려고 하고 하면은 10년 후에는 아파트 공급돼요. 그러면 10년 후에 말고 당장에 2021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기간이 2021년 남고 2022년 3월에 지금 선거가 되죠. 그러면 2021년에는 지금 2020년 하반기까지 지금 한 달 남았죠. 여기까지 2020년까지 해가지고 인구 50만 도시는 지금 서울에서 똘똘한 한 채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고, 그게 이제 풍선 효과로 계속해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가격이 올랐고요. 50만 이하의 도시들은 지금 가격이 좀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요 돈의 화폐 발행, 내년에도 화폐 발행은 계속해서 늘 거고요. 재난지원금 또 내년 설날까지 해가지고 또 풀 거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돈은 어마어마하게 풀릴 겁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뭐라고 그럴까요? 기업체들이 또 망하네, 뭐 자영업자가 망하네, 이거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국민들 마음 휘어잡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을 또 뿌려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0% 돈 뿌려야 되는 거예요. 2021년에 돈이 또 어마어마하게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 아니면 뭐 다른 형태로든 계속해서 돈은 뿌려 나가고요. 그 돈의 화폐 발행에 힘의해서 내년에는 그 인구 10만, 내년에는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쯤에 해서 나주혁신도시도 인구 10만, 20만, 30만 이런 도시까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를 걸로 예상되어집니다. 많이 오를 걸로. 뭐에 힘에 의해서? 화폐 발행의 힘에 의해서. 그리고 코로나가 내년 하반기나 예를 들어서 2021년 상반기 내년이나 내년 상반기에도 해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 하반기나 이제 내년 2021년 상반기에도 해결이 될 수 있겠죠. 요거 해결되면 또 부동산 가격이 또 폭등할 거라 이겁니다. 저는 그때는 이제 돈이 풀려서 사람들이 소비를 폭발적으로 일으켜서 그래서 가격이 또 튀어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동의하신 분들은 여기에 맞춰서 재테크 준비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